우리 이어서 중2회의 18번에서 21번 거기 소설 지문을 볼 겁니다. 요거 보기 전에 소설 감상법 법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 구체적인 본문을 보는 데는 좀 어려울 것 같네. 시간이 지금 좀 지나서 일단 요거 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작품을 좀 설명하는 걸로 할게. 이거 이제 과제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시를 볼 때 먼저 이제 문학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결국 이제 글쓴이가, 그러니까 작가가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게 좋은 거지. 야, 저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가치 판단. 그래서 소설도 마찬가지야. 인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그 장면에서의 주인공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글쓴이가,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소설이라는 것을 보기 전에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 우리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말 중에 서정, 서사, 그 다음에 교술이라는 말을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서정과 관련되는 게 시고, 서사와 관련되는 것이 소설, 그 다음에 극은 뭐 시나리오, 희곡이 있고, 교술은 수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거야. 오늘은 요 서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우리 서정이 무슨 뜻이었어? 정서를 서술하는 것, 정서를 표현하는 것, 이렇게 됐단 말이야. 같은 방식으로 서사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사건을 말하는 거야. 서는 여기 있는 서랑 똑같아. 서술이지, 서술. 결국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서술한 거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작가의 긍부정, 가치 판단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소설을 읽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파악한다가 되는 거야? 사건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건은 누가 일으키냐? 일은 누가 벌려? 인물이 벌리는 거지. 그래서 소설도 마찬가지야. 소설도 제목부터 볼 필요 없어. 왜냐면 내가 그 작가가 소설을 제목을 봐서 내가 아는 거네 라고 해도 어차피 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야 되거든. 왜냐? 소설은 길잖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실릴지 몰라. 우리 지난번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수능에서도 EBS가 연계가 돼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장면은 우리가 그동안 그 작품을 공부했을 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박태원의 천변풍경인가? 이 작품이 나왔어. 이번 그 수능 때. 그런데 그 수능에 나온 그 부분은 그동안의 교과서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집이라든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부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계가 돼도 연계의 그런 느낌이 좀 없다고. 다만 맞아, 이 작품 배운 거지 정도, 내가 공부한 거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소설을 볼 때도 제목을 볼 필요 없습니다. 소설에서 중요한 건 아까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대. 그러면 사건 누가 일으켜? 인물이 일으켜. 인물 중심 처리가 필요한 거야. 인물 중심으로 이제 내용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 등장인물 확인만, 인물 확인부터. 최소한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제 나가 등장하고 혹은 그가 등장하고 김종이 등장하고 민석이가 등장하고 영재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냐. 그래서 인물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확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도 따져볼 수 있냐면 시점을 따져볼 수 있지. 근데 시점은 딱 두 가지로만 생각하기로 했어. 뭐랑 뭐? 시점은 딱 두 가지. 1인칭 아니면 3인칭 정도로만, 1인칭 아니면 3인칭만 생각해줘. 굳이 1인칭 관찰자냐 혹은 주인공이냐 안 따져도 됩니다. 다만 3인칭이면 이게 이제 전지적인지를 좀 확인을 해줘. 3인칭 전지적이면 어떻게 확인하죠? 나가 등장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면을 드러내줘. 생각을 드러내. 그 사람의 심정을 드러내네. 그럼 이제 전지적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인물 확인은 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 사람 등장했구나. 이 사람 등장했구나. 이 사람 등장했구나. 됐지? 그 다음에는 이제
인물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 반응 대상. 반응 대상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네. 세 가지로. 다른 인물에 대해서 혹은 사물에 대해서 아니면 뭐 공간에 대해서 아니면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다 우리 뭐로 처리하겠지? 긍정 아니면 부정인 거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 아니면 부정을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인물에 대한 반응이지. 사실 사물, 공간, 사건에 대한 반응은 이미 우리가 시에서 많이 연습을 해보고 있는 거니까 크게 다르잖아. 인물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야. 당연히 인물에 대한 반응도 긍정 아니면 부정이 나올 텐데, 야, 긍정은 같은 편이라는 거잖아. 그럼 갈등 관계에 있는 거야? 없는 거지. 그 인물에 대해서, 다른 인물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정 반응이 중요해. 왜 부정 반응이 중요할까? 이걸 통해서 바로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어? 갈등 관계. 갈등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이 갈등 관계, 이 갈등이 결국에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바로 뭐로 이어지는 거야? 이거야. 민석이 저거 맨날 내가 물어도 대답도 않고,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그러니까 평소 민석에 대해 불만이 갖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대답이 없어.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선 지나갈 때 뒤에서 확 밀었네. 사실 내가 민석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 몰라. 몰라.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모르거든. 그런데 결국에는 그 행동, 그래서 민석이가 밀려서 넘어졌어. 그런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 뭐야? 쟤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갈등 관계를 확인해주면 결국 이 갈등 관계가 나타나게 되면 사건이 이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인물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중요한 거야. 몇 가지. 이건 기본이지, 기본.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본이잖아. 소설에서 중요한 건 사건이라면, 그러니까 사건 파악했잖아.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야 돼. 사건을 확인했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해야 돼. 이게 보통 그 지문에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왜가 나와. 이 왜가 중요한 거야. 그 장면에서, 그 사건에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좀 선생님이 물어보면 좀 대답을 해야겠구나. 선생님이 그래야지 밀지 않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뭐야, 저게 선생이야? 대답 안 했다고 사람을 밀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누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야? 누가? 독자가. 맞지? 여기에서 벌어진 거는 내가 밀어서 민석이가 넘어졌네야. 그걸 통해서 독자가 아까 뭐랬어? 이 사건을 통해서 작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 보여준다며.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뭘 통해서? 왜를 통해서. 왜가 돼야 이것이 가치 있는 거냐, 가치가 없는 거냐 따져볼 수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사건 파악했을 때 이 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인 거 설명하고 있어. 작품을 보면서 필요한 거, 무려 작품과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필요한 거는 비문학 처리하듯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그런데 이 소설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지문 중에서 가장 깁니다. 독서 지문보다도 길고 당연히 시보다도 길고 가장 길어. 그래서 얘를 적절하게 좀 끊어가면서 처리해야 되는데 비문학은 끊어가면서 처리하는 게 바로 문단이지. 문단 구분해서 거기서 끊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소설에서의 문단은 비문학에서, 독서에서의 그 문단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다기보다는 그걸로 뭔가 구분점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장면을 구분하는 겁니다. 장면을 나누는 건데
장면.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도 봤던 시에서도 장면이 나오는 거잖아. 이게 장면 구성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 상상력이라고. 소설은 장면 구성이 쉬워. 왜 장면 구성이 쉬울까? 왜 장면 구성이 쉬워? 왜 장면 구성이 쉬워? 다 얘기해 주잖아. 시는 다 얘기해 주지 않아서 자꾸 우리가 골똘히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패턴화기라도 가장 그럼 여기 부정인가 보다. 아 옛날 좋았는데 지금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자꾸 패턴화 시켰다고. 근데 소설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다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시 감상이 그러니까 시에서의 장면화가 이루어지면 소설도 쉬운 거야. 이거 뭐라고? 장면화. 장면화. 또 미안해. 똑같은 겁니다. 장면화. 그러면 장면을 구분하는데 그럼 장면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생각해야지. 장면을 구성하는 요소. 바로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서 끊는 거예요. 장면을 구분하면 이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나온 내용, 나온 장면, 정리입니다. 장면이 구분이 되면 지금까지 장면 정리해주고, 내용 정리해주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보통 한 지문에서의 장면은 한 서너 개, 두세 개 정도 나옵니다. 두세 개. 계속. 그래서 시간의 변화나 공간, 장소의 변화가 일어나면 끊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 장면이. 그런데 인위적으로 장면을 끊는 게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장면을 끊는 것. 그게 바로 뭐야? 중략이죠. 인위적으로 장면을 끊는 거 중략. 중략을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중략 보면 이걸 구분해야 돼. 1번이냐 2번이냐. 1번 이어지는 사건이냐, 이어지는 사건 혹은 동일 사건이냐. 2번 별개의 사건이냐. 이어진 사건은 그냥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그냥 건너뛰는 거야. 한 두세 줄 정도 건너뛰어서 같은 사건이 쭉 이어지는 거죠. 별개 사건은 아예 정말 다른 거지. 그럴 때 별개 사건일 때는 뭐 할 수 있겠어? 별개 사건이야. 내용이 아예 나눠진다고. 그럼 아까 우리 비문학 읽은 거 똑같이 뭐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뭐 하는 거야? 선택지 처리해 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중략 이의 읽어주면 되거든. 됐습니까? 별개 사건이 나오면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선택지 처리 해주면 돼. 그런데 지금 이 별개 사건에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은 잘 안 내. 뭐가 있냐면 중략 줄거리가 나오죠. 중략 줄거리. 중략 줄거리는 무조건 별개 사건이야. 중략 줄거리 나오면 거기에서 끊어서 선택지 처리해주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 봐봐 생각해봐. 얼마나 많이 건너뛰었길래 중략 줄거리까지 내주는 거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까지 나온 거 처리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됐죠? 지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소설 감상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야. 이제 지금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그래.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일단 지금 기본적인 과제는 거기 우리 중 2회죠? 2회 82쪽, 83쪽, 그러니까 18번에서 21번까지 풀어와야 됩니다. 이제 이거와는 좀 관련이 없고 다른 것과는 좀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 풀어오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시조의 주제의식 했던 것처럼
현대 소설을 조금 뭔가 쉽게 아니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거든. 그게 있으면 현대 소설 감상이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왜냐면 사건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 문학은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문학사를 배우기도 하잖아. 고전 문학사, 현대 문학사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문학사,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실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 왜냐? 문학은 결국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잖아.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다 일어난 일들 아니야? 역사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거, 가치 없는 거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문학은 역사적인 배경 지식, 고전은 필요 없어. 현대는 그 역사와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생각보다 좀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 이게 기본이 되고, 이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역사적 배경 지식까지 더해진다면 현대소설은 훨씬 더 쉽게 처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야. 일단 지금 여기에 있는 요 18번에서 21번까지의 문제는 그거와는 조금 관련이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요거를 이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될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해 주면 나는 이렇게 처리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처리하셨구나. 그 정도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 혹시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서 아까 전에 수업하기 전에 이미 내가 오늘 내줄 과제를 다 정해놨거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카톡으로 뿌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요 한 지문을 이제 요거 설명하고 사실 요 한 지문 딱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읽어보고 딱 풀어보려고 했는데 지난번처럼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서로가 좀 힘드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음으로 미뤄서 숙제를 좀 조정해서 이따 밤에 한 뭐 12시나 1시 이때쯤에 단톡방에다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고생했어.